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과 한국 대통령 모두 좋은 출발을 하기로 작정한 한미 정상회담이 내일 모레 금요일에 열립니다. 백악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환경 검토가 배치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한 말을 아주 좋게 받아들였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믿지 못해 한국과 동맹 강화 필요성을 느끼며 남북한 관계 교류는 일단 깊이 개입하지 않으려는 입장이라고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한국과의 무역 적자에 대해 참모들보다 훨씬 불만이 많다면서 재벌이 컨트롤하는 데서 오는 한미 무역 불균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연방 상원의 오바마 케어 폐지안 투표가 연기됐습니다. 공화당의 새로운 안보다 오바마 케어를 원하는 여론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공화당 안이 통과되면 좋겠지만 안 돼도 이해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알칸소 주정부 청사 앞들에 화강암 10개명이 설치됐습니다. 미국 민권연맹이 종교 분쟁과 분열을 만든다는 이유로 철거하기 위해 고소했습니다.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가 자신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뉴욕타임즈를 고소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사설에서 잘못 지적한 부분에 대한 비난입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소유 골프장 적어도 4군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에 가짜 타임스 커버 사진을 실은 것을 알고 그것을 벽에 걸어둔 것을 알고 이 가짜 사진을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를 미국 평론가들은 무척 좋게 평가합니다. LA타임스 평론가는 봉 감독이 세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영화인이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평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옥자는 영혼을 지닌 상상과 테크닉의 기적이라고 평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연방 대법원이 헬기 공격을 받자 미국인들도 크게 놀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에너지와 관련해서 관련자들과 그 라운드 테이블 그 미팅을 갖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That could bring greater wealth to the people and benefit to our whole nation. We're becoming more and more energy dominant. I don't want to be energy free. We want to be energy dominant in terms of the world. From my first day in office, we've taken swift action to lift the crushing restrictions on American energy. 네,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그 전임 그 오바마 행정부 때와는 달리 그 에너지 정책에 큰 차이가 있죠. 규제 같은 것도 없애고 미국에서 뭐 에너지 생산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하는 것을 지금 그 관련자들이 쭉 그 대통령과 함께 그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고 좀 전에 들어보신 것은 이제 대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적어 놓은 것을 오늘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읽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왼쪽 그 양복 기세 그 미국 그 성조기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그 라운드 테이블은 좀 오랜만이네요. 물론 이제 대통령이 된 지 5개월 조금 지났지만 처음에는 여러 그 관련자들과 함께 라운드 테이블 그 회의 같은 것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뭐 최근까지는 뭐 러시아 문제가 있었고 등등해서 좀 그래도 비교적 오랜만에 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이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아직 그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하지 않았죠. 아직도 비행기에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대통령과는 만나지 않고 여러 가지 일정을 그 소화하고 내일 또 중요한 폴 라이언 하원 의장 등등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고 저녁에 이제 그 백악관에서 만찬 그 함께 저녁 먹고 그 다음 날 금요일에 이제 로스앤젤레스와 동부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의 미국이 그 시작하는 때쯤이면 정상회담이 끝났을지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쯤에 정상회담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특별한 중요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한국 언론이 뭐
국빈 방문이냐 아니냐 어떤 식의 대우를 받느냐 하는 것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만 중요합니다. 그 어느 나라에 초대를 받아서 가서 어떤 대우를 받는가. 그렇지만 이제 그런 형식은 어차피 그 국가의 그 세계에서의 위상으로 이미 정해져 있고 아니면 위상 빼고도 특별히 이제 두 나라 관계가 좋아야지 되는 때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설정이 돼 있는 그 그릇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그릇에 담겨지는 음식이 될 텐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릇에 담길 음식을 두 사람이 그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미리 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양측에서 그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중요한 회담이고 뭐 시작되기 전부터 뭐 퍼스트 레이디들의 뭐 패션이 만찬을 좌우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교적으로 메시지도 줄 수 있고 어느 정도 플러스 요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특히 그 미국과 한국 대통령은 이슈가 핵, 사드, FTA 이런 것인데 그 퍼스트 레이디들의 그 패션 같은 것을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뭐 전혀 그런 얘기 나오지 않고 있고 물론 이제 지나가고 나서는 뭐 가십 비슷하게 한두 가지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멜라니아 트럼프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패션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중국의 시진핑 그 주석의 부인도 워낙에 그 국민 배우, 국민 가수였으니까 이런 것들이 포커스를 받겠지만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미국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미국에서도 특히 백악관이 어떤 태도로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 뉴욕타임스가 가장 좀 자세히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한 옵션으로 한국 리더를 환영한다. 한국계의 기자가 쓴 것 아닙니다. 주로 이제 이런 기사를 최상훈 특파원이 많이 쓰죠. 그런데 오늘은 그 마크 랜들러 기자가 쓴 것이고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한 옵션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한국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요 며칠 한 일주일 전부터 중국의 북한을 핸들하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트위터로 했고 그리고 이미 이제 그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 같은 것에 관세를 부과해야지 된다는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제대로 원했던 만큼 그 북한에 대해서 압력을 넣지 않으니까 그 옵션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고삐 조이기가 굉장히 그 복잡하다고 뉴욕타임스가 표현을 합니다. 더구나 그 한국의 진보 리더 플러스 앞서 말씀드린 중국과의 불편해질 수도 있는 관계 이미 불편함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복잡하다는 건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그 우호적인 분위기로 그 문재인 대통령을 맞는다는 그 코드를 그 설정해 놨다고 보도를 합니다. 내일 저녁에 이제 만찬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국빈 방문 스테이트 비짓은 아니지만 그 워킹 비짓인 거죠. 인도 총리처럼 그래도 이제 그 블레어 하우스에서 며칠을 그 묵도록 다 이런 일정을 만들어 놨고 모레 아침 금요일에 정상회담을 하는데 백악관이 64세의 인권 변호사 출신 북한 이슈에 있어서는 미국과 충돌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그런 한국의 신임 대통령과 긴장이 있다면 현재 아직 만나기 전이잖아요. 백악관이 그 긴장을 누그러뜨리기를 원한다는 게 뉴욕타임스 보도입니다. 중국에 지금 실망을 해서 어제 바로 중국에 관한 인권 보고서 중국을 최악의 카테고리로 미국이 정해버렸잖아요. 어느 나라와 함께요? 북한, 러시아, 이란, 시리아와 함께. 그리고 또 하나 인도의 총리가 왔었을 때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와서 만나기 전으로 북한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이 총리와 간단하게나마 기자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두 나라가 관계가 좋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표정도 좋았고 북한 문제를 그때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듣고 있는 오히려 모디 총리가 조금 나중에 두 사람이 허그를 하긴 했지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환영하는 것에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딱딱한 표정이었다고 할까요? 그
정도였거든요. 그만큼 중국이 뭔가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그 상대국이 줄어들어서 여러 가지 그 옵션을 그 트럼프 대통령도 찾고 있는 겁니다. 유럽연합도 또 북한에 대해서 브로커를 하겠다고 하고 하니까요. 북한 정권이 엄청난 그 문제의 원인이다. 그래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만났을 때 한 얘기라는 것을 상기를 시킵니다. 문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처음에는 아주 좋을 것 같았던 그 관계가 그대로 나가고 있지 않은데 그런 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라고 의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전문가와 인터뷰를 했는데 제프리 그 베이더 씨, 오바마 그 대통령 시절에 그 탑 어드바이저였었죠. 아시아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지난 그 몇 년보다는 좀 그 미국이 한국과 그 관계를 맺는데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굉장히 그 미국에 대해서 호의적이었고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에 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무역도 하기를 원하고 평양도 그 방문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려운 관계가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뉴욕타임스가 but이라는 그 BUT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렇지만으로 해석하는 게 더 옳다고 그 뉘앙스상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시작은 트럼프 측에서나 문재인 측에서나 출발을 좀 문제 없이 잘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백악관의 입장이 분명히 그렇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전 그 참전 위에 꽃다발을 헌화하는 것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나 부통령의 아버지가 한국전에 참전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흥남 철수 이런 것 할 때 이제 월남한 그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이잖아요. 그런 것. 더군다나 백악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지금 그 환경 검토하는 것은 사드 배치를 취소하겠다는 뜻이 아니라고 밝힌 것에 굉장히 그 느낌이 좋다. 이 정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남한과 북한 사이의 비즈니스, 남북 관계 교류에 대해서는 미국이 끼어드는 것을 피하려고 지금은 설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전 행정부에서 굉장히 워싱턴과 서울이 사이가 나빠진 것,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런 것을 예로 들어서 그건 좀 피해본다는 것이고 백악관 내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그 당선을 한국 정치 환경의 변화로 보고 있는데 특히 젊은 유권자들이 북한과 남한과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다른 관계를 원한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지금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그 한국 대중의 정서도 지금 나빠지고 있고 일본과도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이 같은 환경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그래서는 그 한반도에서 일본과 뭐 한국도 관계가 좋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 트럼프 행정부에는 좀 어려운 그 분위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몇 주일 동안 워싱턴은 아마 북한 압박에서부터 중국 압박으로 방향을 돌릴 것이다. 이미 돌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행정부 관계자는 백악관에 빨리 중국 그 철강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관세를 많이 올린다는 발표를 해라 하고 압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G20 정상회담에 가기 전에 독일 함부르크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도 가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한국 기업 압박하지 말라고 기회 있으면 얘기한다고 하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가서 여러 지도자들을 만날 텐데 참석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다음 달 초잖아요. 그런데 그 타이밍이 지금 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연방 상무부가 다 조사를 끝내야지 되잖아요. 세계 강철 그 철강 업계 마켓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고 하더라도 미국이 손해 보지 않는 상황에서 해야지 되니까 중국은 미국 그 강철 수입량의 only입니다. 정말 단지 2%밖에 되진 않아요. 그러나 세계 이 철강 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중국 철강이 미국에 수출되지 못해서 미국이 2%라지만 워낙 많이 쓰고 있으니까 또 이제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더라도 이게 여러 가지 뭐 복잡하게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충분한 검토를 끝내고 이것을 발표하겠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플로리다의 그 본인의 그 리조트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회유하고 막 존경하는 빛도 보이고 존중하고 했는데 그 회유에서 중국 압박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다. 최근에 그 워싱턴에서 고위급 미팅이 있었잖아요. 중국과 그 미국 사이에. 그 미팅에서 미국이 중국 그 대표팀에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회사의 리스트를 줬답니다.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주면서 to handle it or else 뭐 한국말로 구태여 표현하자면 딱 그 이런 리스트들이 있으니까 알아서 처리하시오. 아니면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현실 인식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나 중국 정책에 대해서 같이 일해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마이클 글린 국제 그 전략국제연구소 워싱턴 DC에 있는 그리고 굉장히 그 중국, 한국, 일본의 모두 전문가죠. 일본에서는 뭐 일본 학교에서 뭐 일본어도 가르치셨으니까 일본어도 잘하고 중국과 한국에 대해서는 전에 그 조지 부시 대통령 때의 탑 아시아 어드바이저였기 때문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 인식을 하는 것 같다. 중국이 북한을 그 버리겠어요. 만약에 최후의 그 순간에는 미국을 버리겠어요.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그런 것. 그래서 이제 이러한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도 이제 더군다나 더욱 더 이 그 문재인 대통령을 좋게 맞이하려고 한다 하는 내용이고 CNBC 방송은 좀 경제에 포커스를 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자지라 방송은 오늘 자꾸만 이렇게 그 북한의 위협 같은 것이 많아지니까 일본에서는 지하 대피소를 만드는 것이 요즘 뭐 트렌드처럼 유행처럼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이미 중국에서가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그 북한은 연료 수입을 그 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그 딜러를 통해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여러 가지 너무 골치 아픈 일이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맨이었기 때문에 북한 핵 이슈도 이처럼 중요하지만 이제 FTA에 대해서 CNBC는 경제를 그 포커스를 많이 그쪽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보도를 했는데 잠시 뒤에 미국의 중요한 뉴스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두 나라 정상 미국과 한국은 이번 회담이 대중에게 긍정적으로 비춰주길 원한다. CNBC 방송의 보도거든요. 이 뉴욕타임스 보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CNBC 방송은 뭐 여러 워싱턴에 있는 그 싱크탱크 서로 그 성향이 다른 그런 싱크탱크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전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경제에도 그 포커스를 맞췄는데 그 카터 인스티튜트는 좀 자유주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뭐 정부의 규제 같은 것도 줄여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카터 인스티튜트의 선임 연구원인 그 덕 밴더우 씨 두 나라 정상이 아무리 그 대중에게 그 한미 동맹이 강하다는 것을 보이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한국인은 좀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고 읽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미국이 필요하다 방위를 위해서는 국방을 위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그 후보 연구소 그 스탠포드의 공공정책 띵크탱크죠. 이곳에서 일하는 연구원 역시 그 토마스 그 헨릭슨 씨도 얘기를 하고 있고 헨릭슨 씨도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어쩌면 그 북한과 남한의 교류를 반대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지금 역시 그 같이 흐르고 있는 맥락이에요. 미국에서 보고 있는 건. 왜냐하면 조금 그 이유에 대해서는 뉴욕타임스와는 다를 수도 있는데 뉴욕타임스는 전에 그렇게 했더니 관계만 나빠지고 아주 틀어지더라. 그래서 이제 북한은 사실 더 또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도 했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CNBC 방송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왜냐하면 북한과 남한이 그 교류를 하고 나서 서울이 그 교류에서 좋은 열매를 얻지 못하면 실패를 하면 다시
워싱턴에서 지금 갖고 있는 기본 기조가 북한에 대해서 강성인 그 공화당의 기조, 이 보수적인 그 접근으로 이제 돌아서는 것, 그 워싱턴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 한번 조금 다치고 돌아오는 거, 이것도 좋을 수 있다 하는 뜻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꼭 맞는 말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싱크탱크에서 어떤 것을 연구해서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저 다 일반인들도 이런저런 의견이 나올 때 참고만 할 뿐이지 그런 의견이나 예상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도 어쨌든 그 CNBC 방송은 그런 그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이 협상하기 굉장히 힘든 국가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은 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후보 연구소의 이 그 전문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부드러운 관계가 된다 하더라도 어느 때인가 북한이 마음을 또 획 그 바꿀 수도 있잖아요. 계약을 위반하고 이때의 계약이라는 것은 국제사회의 그 조약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한번 그러면 원 없이 어느 정도까지는 뭐 아웃라인은 그려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해봐라 하는 게 지금 워싱턴의 그 입장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신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에 있어서 그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다시 해야지 된다는 얘기는 뭐 너무 많이 들어왔고요. 또 그 캠페인 당시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것을 했잖아요. 지금 5년 됐죠. 힐러리 클린턴이 잘못이다. 뭐 그때 국무장관이었는데 그런 얘기도 했고 이제 그 초당적인 좀 싱크탱크라고 볼 수 있는 이코노믹 팔러시 인스티튜트의 이 경제연구소요.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무역 적자가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2011년부터 2015년도에 9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잃어버렸다고 이 연구소에서 내놓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제조업에서예요. 그래서 이제 재협상을 원할 것이다 하는 것이요. 뭐 이런 얘기는 특히 이제 그 미국 그 보호무역주의나 뭐 이런 것을 강조하는 연구소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고 뭐 이렇게 계산하면 이 정도고 저렇게 계산하면 저 정도인데 아무튼 한국 무역에 대해서는 재벌이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뭐 GDP의 상당 부분을 컨트롤하고 또 그런데 미국과 그 한국의 그 무역 파트너 이런 것들 이제 굉장히 그 지난해에 미국이 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얼만큼을 적자를 받았나요? 1,120억 달러 적자를 받았다고 하고 적자를 봤다고 하고 그밖에 서비스 분야에서도 미국이 뭐 추가로 뭐 107억 달러를 적자를 봤다고 하나요? 아, 상품 거래가 지금 그렇죠. 왜 적자가 이렇게 심할 수 있나 했네요. 1,120억 달러. 적자 본 것은 280억 달러 적자. 그 또 서비스 분야의 적자는 107억 달러 따로. 그럼 트럼프 그 대통령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 계속 이것을 해야지 돼 하면서 아랫사람보다도 자유무역에 대해서는 훨씬 더 불만이 많다고 CNBC 방송은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요.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앉아서 그런데요. 경제관계에서 조금 손해를 보는 것도 동맹이 해야지 되는 일종의 분담금 같은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또 다른 그 전문가가 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또 이득이 있기 때문에 딱 숫자상으로 동맹 관계에서는 손해도 봐야지 되는 겁니다 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언질 내지는 뭐 가르침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쪽에서 뭐 수십 년 일을 한 사람이니까 그렇다 하고 렉스 틸러슨 같은 경우는 외교 분야는 뭐 일해본 경험이 없고 그 오일 컴퍼니에서 수십 년 일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국무장관으로서 일해보니까 그렇다 정도를 얘기를 해줄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또 이제 지금 그 사드 배치 하지 말라고 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은 막지도 못하면서 한국에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헤리티지 재단을 통해서 CNBC 방송이 보도를 했고요. 헤리티지 재단은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그 외교관계위원회 Council on 그 Foreign Relation의 스캇 스나이더 굉장히 그 한국 통이잖아요.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아무튼
모든 그 리뷰를 그 이제 할 것이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것을 다 리뷰를 해서 할 텐데 특히 이번에 분명히 문재인 그 대통령에게 한국도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정부와 재벌과의 아주 연결된 부패 썩은 냄새가 나는 고리를 끊겠다고 새로운 정부에서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도 개혁을 할 겸 우리에게 좀 부당하게 되는 그 미국 회사에 대해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십시오 하는 정도의 요청은 당연히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 아주 지금 그 공화당의 이제 다수당 여당의 대표가 지금 그 시험에 들었어요. 미치 매코넬 그 연방 상원 대표가 어제 결국은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 이번 주 그 7월 4일이 그 다음 주 화요일이고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처리를 하기를 원했었던 오바마 케어 폐지안 투표 아무리 계산해봐도 표수가 안 나오거든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아무리 공화당이지만 난 이렇게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투표를 그 연휴가 끝나고 나서 하겠다고 했는데 연휴 끝나고 나도 힘들 것 같아요. 그 지역구에 가보면 그 싫어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 하나를 말씀드리겠는데 이 여론조사는 비교적 미국에서 지금 상당히 공정하다고 평을 받고 있는 누구나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누구나 다는 아니겠죠. NPR 방송, 공영방송, PBS 텔레비전, 뉴스아워 공동으로 그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공화당이 지금 내놓은 상원안을 지지한다 하는 사람이 17%밖에 안 됩니다. 55%가 분명하게 반대하고 공화당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그 안에서도 35%만 이제 그 말하자면 일종의 트럼프 케어로 대체하는 것을 지지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더 많은 미국인은 오바마 케어 지금 그대로 두면서 오히려 이것을 더 확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베네핏을 이 여론조사가 6월 21일부터 25일 사이에 1205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무선전화 함께 한 겁니다. 오차 범위는 2.8%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치 매코넬이 지금 해봤자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안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여당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반대하는 지역에 이렇게 대신에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할게요. 지원이라는 게 항상 돈이잖아요. 이제 여당 그 대표가 쓸 수 있는 돈이 이기게 하려고 이 안을 통과시키려고 1,880억 달러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가졌는데도 안 한다는 겁니다. 공화당에서 어떤 의원들은 완전히 지금 내놓은 것보다도 더 강하게 했어요 하고 온건한 사람들은 이건 안 되죠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안 되죠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메디케이드를 이제 굉장히 삭감하게 되면은 일단 그 퇴역 군인들도 혜택이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이라든가 또 그 장애인이라든가 그 뭐 이런 사람들도 혜택이 줄어드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어제 백악관에 가서 그 메인주가 지역구인 수잔 콜린스 그리고 이제 알래스카가 지역구인 그 리사 머코울스키 의원들이 대통령도 다 만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한 얘기가 통과된다면 좋지만 뭐 안 돼도 할 수 없죠. 트럼프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일반인들 사이에서 안 돼도 크게 마이너스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해보려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의회에서 통과시키지 않는데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 명분이 그 생긴다고 할까요? 하는 것이니까는요. 영국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오바마 케어를 없애고 트럼프 케어로 대체한다는 것은 건강에 관한 게 아니라 1% 부자를 위한 세금 감면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년에 뭐 굉장히 많은 사람 예를 들어 뭐 20만 달러 이상 적어도 버는 사람 커플은 25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 더 큰 부자들을 위해서 10년 동안에 뭐 3,460억 달러 세금 감면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메디케이드에서 4천억 달러를 줄인다는 건데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안 사이사이에 이런 것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영국에서 볼 때는 영국이 그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제일 먼저 학교 급식을 했었던 나라잖아요. 학교 급식을 해서 가난한 어린이도 먹을 수 있게 하니까 오히려 어렸을 때 건강이 유지가 됐고 그것이 나중에 커서의 건강에 바탕이 되더라. 결국은 정부가 헬스케어 비용을 적게 쓰게 되더라. 영국이 이런 나라이기
말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이런 것을 뭐 그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국가의 존재 이유가 기본적인 저소득층, 나이 든 사람, 또 아픈 사람, 이런 사람, 메디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공화당에서 하고 있는 안이 통과가 되면은 1,500만 명이 메디케어 혜택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오바마 케어가 있을 때보다 2,200만 명 이상이 지금 그 건강보험을 잃게 된다고 하니까 지금 영국에서 볼 때는 이건 이렇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가디안의 보도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일부에서는 어떻게 정부가 일일이 다 그런 사람들 것을 해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읽고 있는 책인데 그 중간 이름은 잊었는데 아무튼 라스트 네임은 그 뷰캐년이에요. 뷰캐년이라는 자유주의자에 관해서 지금 듀크 대학교의 그 역사학자가 쓴 책인데, 미국의 그 뷰캐년이라는 사람 잘 알려지진 않았어요. 경제에 있어서 노벨 경제학상도 받았는데, 정부를 완전히 뭐 거의 그 해체하는 수준이라고 할까요? 뭐 카토 재단처럼 좀 자유주의자예요. 그래서 정부가 뭐 이런 데다 돈을 써야지 되는가? 그게 그 코크 브라더스도 같이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가난한 사람들 것을 뭐든지 다 정부가 해줘야지 되는가? 그러나 일부에서는 뭐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정부의 존재 이유가 그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지금 이렇게 절충을 해 나가는 과정이 미국의 지금 입장입니다. 잠시 뒤에는 또 다른 미국의 고소의 나라잖아요. 세라 페일린. 또 그 10계명에 관한 고소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알칸소 주정부 청사의 어제였습니다. 그 10계명을 이제 그 화강암에다가 새긴 게 뜰에 이렇게 세워졌는데 6푸트나 된다고 하니까 키가 큰 남자만큼이니까 대단하네요. 주 상원 의원이 돈도 다 걷고 해서 세금으로 한 것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상원 의원이 제이슨 라포르트라는 의원인데 드디어 이제 갖게 됐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방 그 알칸소의 그 미국 그 민권 연맹 지부가 없애야지 된다 하고 고소했습니다. 우리는 종교 분쟁을 원치 않고 그로 인한 분열도 원치 않는다는 건데,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모든 종교의 그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지, 주정부 청사에 특정 종교를 딱 그 세워놓으면은 어떻게 하는가? 나머지는 2등 시민이라는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많잖아요. 텍사스 주정부 청사에도 뭐 이 같은 종교를 상징하는 것이 세워졌고, 교과서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도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그 이슈가 되고 있는데, 특히 그 민권 연맹은 두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10계명이 미국과 알칸소 법의 기초인 것은 이 상원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10계명 가운데 몇 가지는 완전히 너무나 철저하게 종교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having no other gods before me, 제일 첫 번째네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keeping the Sabbath 한 5번째, 6번째인가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것은 미국 법, 알칸소 법과 무슨 상관인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강암이 세워지기까지도 10계명이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 세우려면은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야지 되잖아요. 알칸소에서 의원들이 찬성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좀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온 그 제이슨 라포르트 상원 의원은, 알칸소가 그 클린턴 그 부부의 지역이잖아요. 그 리틀라 공항에 힐러리 클린턴 이름이 있는데 그것도 내려라 하는 운동까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미국에 아주 그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전통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법정에서 가려지게 되죠.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도 뉴욕타임스를 고소했는데, 뉴욕타임스도 우리가 일정 부분 뭐 실수가 있기는 했으나 세라 페일린이 그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고 끝까지 갈 모양입니다. 중상 비방했다 해서 고소를 했는데, 6월 14일에 그 뉴욕타임스 사설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살짝 전해드리기는 했었는데요. 세라 페일린이 2011년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정치행동위원회에서 어떤 그 지역이
굉장히 말하자면 그 진보적이다. 이 사람은 그 보수라고 할까요? 보수를 대표했다고 할까요? 일부 그런 그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런 그 맵을 보여줬는데 그 맵 때문에 가브리엘 기포즈 의원이 총에 맞아서 이벤트에서 그리고 그때 6명이 숨졌던가 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고 뉴욕타임스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라 페일린이 그 어떤 지역구의 맵을 내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의원들의 이름 같은 것을 또 발표를 한 것은 아니다. 가브리엘 기포즈 의원. 그래서 표적이 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게 세라 페일린의 주장이에요. 다음 날 이 같은 얘기가 있고 나서 뉴욕타임스가 정정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세라 페일린은 그것 갖고는 안 한다 해서 고소를 했는데 손해배상이에요. 액수는 배심원 재판에서 정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도 골프장이 여러 개인데 그 적어도 4개의 골프장에 다 그 액자에 걸어서 시사주간지 타임 커버에 그 본인이 그 실린 것 2009년도 3월 1일인데 이때 그 여배우 사진이 나왔어요. 3월 1일은 아예 발행된 날이 아니고 3월 2일에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시사주간지 타임에 내가 가장 많이 커버 스토리 11번인가 나왔는데 본인은 19번 나왔다고 하고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은 리처드 닉슨이 55번인가 그렇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하고 시사주간지 타임이 이걸 알아서 내려라 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은 얘기이긴 한데요. 아일랜드 총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리 게이 동성애자 그것도 아버지가 인도 뭄바이에서 왔고 어머니가 그 아일랜드 사람이고 나이는 누구죠?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보다 더 한 살 어립니다. 38살 아일랜드 총리가 됐잖아요. 어제 전화를 축하합니다 하고 하면서 그 백악관 집무실에 아일랜드계 그 저널리스트 리포터들이 많이 왔는데 한 젊은 여성이 특별히 가리켜요. 저 비디오에서 봤는데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리 오라는 식으로 그런 형태 있잖아요. 하니까 이 기자가 갔어요. 얘기하다가 너무 스마일이 아름답네 하면서 전화통화 계속하면서 아마 이 기자가 당신에게도 잘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화기애애하게 웃기는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기자가 그것을 올리면서 굉장히 기묘한 현상이었다라고 해서 이 내용이 또 영국의 모든 언론에서 아주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이. 세 가지 아이템을 어떻게 처리하죠?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봉준호 감독의 그 옥자를 얘기하면서 다국적 영화, 다언어적 스토리,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가치를 공유하고 인간관계까지 표현을 했는데 이로써 봉준호 감독은 세계에서 가장 흥미있는 감독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뉴욕타임즈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액션, 모션, 시작은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옥자가 상상과 테크닉의 기적, 영혼이 있는 기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영화 내용은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테고 가서 보셔야 되니까 말씀 안 드릴게요. 저도 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좋죠. 베네수엘라에서 뭔가가 모의가 된 거죠. 연방대법원이 너무 대통령 편든다 해서 헬기로 수류탄 공격받았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